유아기 부모님들과 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유아자의입니다. 우리가 유아자의라는 것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어도 막상 우리 아이가 하는 걸 보면은 좀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이런 게 실제적인 거예요. 혹은 우리가 유아자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본다던가 글을 본다던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인 육아에 잘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부정적인 시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뭐 초기에 전환을 시도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자연스럽지가 못하니까 아무리 이게 자연스럽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나 영상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화자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서 자연스러운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유아자이 할 때 우리가 해도 되는 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혹은 해도 돼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성격 발달 이론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격 발달 이론은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떤 감각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엔 구강기 들어보셨죠? 구강기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오, 맞아요. 입으로 뭔가를 빨고 이빨로 잘근잘근 물거나 씹고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다음 시기가 항문기입니다. 아이들 배변 훈련하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응가와 시와 방구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유아자의가 있는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시기는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음경, 음순, 음낭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만져보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아자의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흔연스럽게 넘겨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성격 발달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강기, 뭐 항문기, 뭐 남근기 이 시기에 이 감각을 추구하는 게 과잉되거나 너무 적어. 아이가 뭔가 감각을 추구하고 싶고 재밌어 하고 싶고 이러는데 아이 지지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막아. 그래서 너무 적어.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격에 분명한 고착화 현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변 훈련을 하는 항문기도 마찬가지고 남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근기 시기에는 고착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격 자체가 경솔하거나 아니면 과시, 허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성에 대해서 가치관 자체가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아기에 성에 대해서 잘 알면 그리하지 않을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싫어. 내가 그 모습을 보기가 싫어. 라고 해서 저지하게 되고 혹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흔연스럽게 넘겨라 라고 해서 너무 과잉돼도 그냥 두고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아자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횟수도 있는데요. 먼저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상황상 우리가 렘 수면 상태라고 해서요. 조금 멍 때리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잠자기 전, 잠자고 일어나서 그럴 때 있잖아요. 혹은 TV 볼 때 약간 멍해지는 거죠. 혹은 생각을 할 때, 지루할 때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의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어떤 자극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백화점을 가는데 걸어 다녀요.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은 자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좀 다르게 봐야겠죠? 아이가 평상시에도 다른 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놀이에 너무 고착되진 않나. 이럴 경우에는 네가 하루에 횟수를 얼만큼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죠. 아이에게 그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있는가입니다. 아이가 정적으로 활동하고 아니면 휴대폰에 의존하고 그런 활동만 가지고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상 에너지를 풀어야 하는, 몸의 에너지를 풀어야 하는 정도는 모두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몸의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이 변했는지, 뭐 이사나 어린이집의 변화나 혹은 동생이 생겼거나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최근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훈육을 너무 강하게 하여서 아이가 불안적인 정서가 높다거나 부부싸움이 많다거나 아니면 미디어나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거나 이런 불안적인 정서. 그 두 번째 스트레스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아이가 충분히 부모와 양육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이가 방치되어서 혼자 생활을 하여서 지루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좀 아이가 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루한 시간에 무언가 자기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중에서 유아자의 같은 경우엔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해도 되는 그런 놀이가 되는 거죠.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멈춰 하지 마. 왜 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요인을 찾아보고 요인을 조금 제거해 줘야겠죠. 몸의 에너지를 풀 수 있는 환경으로 운동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아이와 함께 한다거나 스트레스가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부모의 태도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가 유아자의를 하는데 공공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어떤 이 유아자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아이가 개념 자체를 잘못 심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공공 장소에서 하는 유아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아이에게 고추를 만지고 너의 음수를 만지고 하는 건 재밌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일단 건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하는 건 아니야. 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걸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흔연스럽게 둬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하는 거 역시도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충분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제외하고 가르침을 주는 문장으로 정리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개입이 필요한 유아자의에서 말한 것과 동일해요. 유아자의 자체를 나쁜 거야. 죄책감. 이거 누가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만 추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자꾸 꼬치 만지면 거기 병균 들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병균 들어가서 또 큰 주사 맞을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야겠다. 혹은 뭐 경찰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세균이 들어가므로 깨끗한 손으로 너의 음순과 음경을 만져라 라고 하는 건 알려줘야 돼요. 그럴 경우엔 아이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있잖아. 우리가 음순과 음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얇은 피부로 덮여 있거든. 그래서 세균이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거야. 아이가 자신의 몸을 다루는 안전한 방법을 배우는 거지 만지지 마. 만지는 거 아니야. 이걸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가 유아자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재밌었어. 아 맞아. 꼬추를 만지면 느낌이 이상해. 어이 그렇구나. 그건 인정. 그런데 자주 하는 건 아니야. 한 번 해 봤으니까 다른 놀이 하자. 이런 식의 언어로 돌리는 겁니다. 유아자의를 정리해 보면 아이의 성은 밝고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의 죄책감이나 은밀함이나 부자연스러움으로 아이의 성에 색을 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척 하세요. 그냥 흔연스럽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전전긍긍한 태도를 보이고 비언어적인 것은 다 불안감을 노출을 하면서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입이 필요한 유아 자의가 있고 우리가 상황별로 좀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고 혹은 이 정도의 얘기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면 아이의 유아 자의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